가부 땅에 언제나 가부 건물 땅만 나오기 때문에 문제예요. 땅만. 가부 건물인데 달라졌대요. 왜 달라졌을까? 어떤 이유로 대체 달라졌을까? 어떤 이유로? 분명히 이 갑이 지 땅의 지 건물이었다. 하하. 이 을이 땅취로 바뀌었죠. 바뀌었을 때가 문제. 그러면은 이 을은 지 땅의 지 건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매는 내가 낙찰받은 이 땅에 지상의 건물 소유자 갑이 내 땅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때 이 달라진 이유가 대체 뭐냐는 달라진 이유가 뭘로 달라지냐 했을 때 첫째 이 달라진 이유 아셨어요? 근저 당권자가 경매 쳐서 이름은 무슨 경매요? 임의 경매. 일때는 무조건 뭐예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 배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달라진 이유가요. 여기에 근저당권자가 경매 달라진 법정 경매인데 아니래. 근저당이 없어요. 기타 다른 방법,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달라졌대요. 즉 근저당과 경매처 달라지면은 뭐예요? 법정사인데 이 갑이 땅만 팔았대요. 땅만 강제 경매 당했대요. 땅만 증여했대요. 근저당 외의 다른 방법으로 달라지면 가장 많이 나요. 뭐예요? 강제 경매로. 우리 경매는 뭐예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죠. 그래서 임의 경매로 달라지면은 법정 일단 하나 차이점 또 해드릴 테니까 법정에서 강제 경매로 달라지면요 관습상 예전부터 그래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라. 관습상 뭐예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른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헷갈립니다. 근데 이 가구 땅, 가구 건물이 상태에서 달라지는데 근저당권자가 경매 쳐서 달라지면 법정상권 됐죠? 그런데 근저당이 없고 감유권자가 경매 쳐서 달라지는 뭐예요? 환수상. 그리고 매매로 달라지네요. 그럼 뭐예요? 환수상. 이 되시죠? 그래서 근저당이 아닌 그 외의 모든 다른 방법으로 달라지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관습상 법정승액가라고 법정에서 달리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뭐냐 하면은요. 잘 한번 보게요. 일단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면 쉬워요. 이 법정상권은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토지의 근저당 설정 당시에 지상에는 뭐가 있고요? 건물이 있고 동일인일 것. 이게 하나 공식. 그래서 토지의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고 동일인일 것. 이게 공식. 이것은 뭐라고요? 법정 뭡니까? 지상권. 이 상태에서 토지의 근저당과 경미쳐서 이렇게 달라진다. 그럼 법정 지상권. 그래서 이게 공식. 간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고 동일일 것. 그 전에는 갑이었다가 을이었다가 갑이었다가 병이었다가 병이었다가 애였다가 씨였다 상관없어. 언제만 딴 데 보지 마. 제발 그 전에 보지 말라고. 아셨어요? 그 안여당 설정 당시에 보라고. 같았고 건물이 있으면은 법정 이상권. 여태 했던 거. 여태 했던 거 복습하면서 이것하고 비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관습상 법정상 근저당이 아닌 것들이 있어 없어? 땅에 맨날 근저당 설정된 게 아니죠? 가면 설정돼 나오죠? 궁금했었죠? 왜 맨날 근저당 있지? 여기 근저당에 가면이 있을 것인데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리면 쉬워요. 여기 좀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역시 가부 건물, 가부 땅. 그래서 이 법정 지상권이든 관습상 법정권을 막론하고 출발점이 뭐예요? 출발점 뭐예요? 토지 주인과 건물이 같아야 된다는 공통점. 토지 주인과 건물이 같아야 하는 공통점. 그런데 이것이 틀려. 여기에서는 뭐만 나오면은 처분시란 말이야. 처분시. 그냥 해도 처분시에 건물이 있고 뭐 해야 된다는 것이요?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셨어요? 이것이 지금 관습상 제일 중요. 이것은 뭐이다? 관습상 법정 지상 갈수록 첩첩산이 어려워서 여기까지 신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돼. 어렵다고 대충 해서 꼬리 잘라버리면요 마무리가 안 돼.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이걸 지금 우리 원장님 저를 찍고 계시니까 반복해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해 가요. 그래 문제는 이거 법정 지상권 뭐이다? 근저당 설정 당시 건물 있고 동일일 것. 관습상 법정상 근저당 처분시. 그럼 처분시 없어 이제. 대체 처분시란 뭘 얘기해? 이제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근저당 딱 눈에 보면 되지요. 저기 근저당 설정 달 때 건물 있었네. 땅 근저당 땅 주인 그럼 동일했네. 그럼 법정의 상태는 판단이 되는데 이 관습상 이 글 명심해 주세요. 아셨어요? 근저당 설정시는 알겠죠? 그래서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치니까 무슨 경매? 임경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근저당보다도 건물이 먼저 있으면 법정의 상태 뭐하고 성립되고 그러면은 지로 청구하고 근저당보다 건물이 나중에 있어 법정 성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등기점하고 건물 존재 시점만 확인하면은 오케이? 그런데 이 근저당이 등기부에 없어요. 오사장님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근데 땅만 났어. 뭘로? 강제 경매로. 분명히 이미 경매하던데 강제 경매 나왔어. 그런 거 있어 없어요? 많이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께서 이제 혼란을 빠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안 돼. 일단 이 그림 두 개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그래야 안 헷갈려. 안 그러면 뒤죽박죽 돼. 다른 거 이 두 개 그려놓고
처분시가 뭐냐만 정리하면 돼요. 처분시가 지금부터 중요해.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만 정리 잘 해놓으실 거. 그럼 다시 칠판을 쓰게 여기 쓰고 여기다 해드릴게요. 처분시요. 질문. 처분이 뭐예요, 수진이? 처분이나 그것이 여러분 이 처분의 개념을요 그냥 팔아 없애버린 거 그게 아니에요. 개념 정리 잘하세요. 그 맞나 안 맞나? 1억짜리 예? 거기에 내가 이 1억을 담보로 해서 5천을 대출 받았어요. 그 1억짜리 5천만큼 없어졌지요. 그 나머지 쓸 수 있는 것은 얼마밖에 없어? 5천밖에 없어. 이것도 뭐예요? 처분이에요. 그래서 꼭 없애버린 것만 처분하면 안 돼. 거기에 근저당이 설정된, 가압류가 설정된, 내가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러니까 세금에서 내 1억짜리 땅에 5천만 원 압류를 했어요. 그럼 내가 그 세금 갚지 않으면은 그 세금만큼 이 재산이 날라간 것이잖아. 이것도 뭐예요? 처분이라는 거. 내 아파트 1억짜리 아파트에 우리 수진이한테 5천에 제가 세를 줬어요. 그럼 전 나머지 쓸 수 있는 것이 1억이 5천이에요. 5천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면 세를 내준 5천도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라고. 이해되셨어요? 이 처분의 개념을 그냥 팔아버린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야 이 처분시가 이해돼. 자, 그러면 처분시 여기서 잘 해주세요. 잘 봅시다. 가압류가 주로 많이 나오죠? 자, 봅시다. 몇 개의 사례로 그려드릴게요. 2월 2일 날 A가 이 땅에 가압류를 했어요. 뭐 하려고요? 1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압류권자가 이걸 3월 3일 날 A가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뭐 하려고? 내 돈 1억을 받기 위해서. 그럼 이때 처분시는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이걸 아자는 거예요. 즉 토지 건물이 동일 거 그랬죠. 가부 땅, 가부 건물이 이때여야 법정사 성립하느냐? 이때여야 법정사에 성립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근저당이 설정될 때만 같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쉬워. 근데 이 관습상 법정에서는 근저당이 아니라 다른 권리로 이렇게 경매가 나왔을 때는 이 지상 건물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와 땅 소유자가 동일인 이 시점이 이때여야 되느냐 이때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처분시가 언제여야 법정이 성립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2월 2일 날 A가 가압류. 금액은 안 쓸게요. 3월 3일 날 B가 가압류. 얘가 경매. 그러면은 처분시는 이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때 건물하고 토지 주인하고 같았나입니까? 이때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3번, 2번, 1번. 이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처분시 이렇게 끝내나 보면 이거 안 배우는 것이 낫지. 그래 안 그래요? 처분시란 대체 언제나 얘기 언제냐? 하나 해보시. 생각 많이 해보세요. 이 그림 그린 동안요. 누구한테 시킬지 모르니까요. 2월 2일 날 세무서에서 압류를 했어요. 3월 3일 날 A가 가압류를 했습니다.
4월 4일 날 A가 강제 경매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땅만 나왔습니다. 법정이 성립되냐 안 되냐에 따라 칼잘 내가 지냐는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근저당이라면은 쉽게 판단할 것인데 요건 못지않게 근저당에서 경매 나온 거 못지않게 처음이 이렇게 나온 거 뒤지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딱 여기서 다 걸려요. 그래서 법정상 할 때는 요것만 하려면 아예 하지 말든가. 왜? 요것 나올 때 다들 멍 때려버리거든요. 하려면 같이 하든가 안 하려면 말든가. 아니 한 건 모르기 때문에 요걸 해 가야 돼. 요건 처분이 대체 언제냐는 것이고. 하나만 더 할게요. 하려면 끝이 없어. 그럼 많이 해봤자 과복을 안 돼. 꼭 제일 많이 나온 것만 해드릴게요. 2월 2일 날 A가 근저당. 생뚱맞게 무슨 근저당이야? 분명히 근저당 경매 쳤을 때라고 얘기했어요. 손을 반드시 해볼까? 그게 똑같네. 2월 2일 날 A가 근저당. 3월 3일 날 B가 가압류. 가압류권자가 경매 쳤습니다. 이걸 숙제로 낼까? 처분 씨가 언제인지를 찾아오시오라고. 자, 이거 한번 자신 있게 한번 다 알아맞힌 사람 한 명 나올 것 같네. 자, 장한상님. 처분 씨 언제? 처분 씨 언제? 처분 씨 언제? 처분 씨 언제? 사장님, 처분 씨 언제? 처분 씨 언제? 처분 씨 언제? 처분 씨 언제? 그때 100점짜리 나왔네요. 이거 하신 분은 태가 나. 우리 여사님 같은 경우 지금 실전말할지 또는 저희 학원 오픈할 때면 계속 다니시는 분이 한 분이시에요. 하면 그렇게 태가. 승훈이 네가 한번 하자. 승훈아, 처분 씨 언제? 여기는? 방금 했어. 처분 씨 언제? 어때 보면 쉬워요. 간혹 여기에 대해서요 의견을 달리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분 씨를 말숙이. 자, 여기서 말숙이 뭐예요? 말숙이 뭐예요? 여기 말숙이 진 권리. 말숙이진 권리. A 가압류, B 가압류. 말숙이진 권리. A 가압류죠. 그럼 역수 문제가 생겨. 저걸로 보면은. 그러니까 좀 죄송한데 이것은 아니에요. 그럼 뭘로 보냐면 저도 여기에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처분 씨는 말숙 기준 걸로 보면 된다. 그럼 굉장히 쉬워요. 이거 말숙 기준 권리죠. 이것도 말숙 기준 권리죠. 그럼 이때 같으면 된다 이 말이거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걸려요. 그래 법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가압류는 처분 씨가 아니에요. 왜 아닐까? 자, 잘 봐요. 처분 씨는 내 재산 일부가 떨어져 나간 거라고 그랬죠. 그랬죠. 근데 왜 이것은 아닐까? 이것은 기고. 아주 쉬운데. 자, 우리 강 사장님께서 제가 반대를 할게요. 제가 우리 강 사장님 좀 엿먹이려고 돈 빌린 사실이 없어요. 그 차용증 1억짜리 아파트에 차용증 5천을 제가 작성해서 가압류 신청했어요. 장난아니로. 오케이? 그럼 이 돈이 진짜로 강 사장님 빌렸나요? 안 빌렸어. 그럼 재산 처분 당했나요? 안 당했어.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처분시가 돼, 안 돼? 안 된다고. 즉, 이 가압류는 말 그대로 채권이 확정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우리 강사님께서 이 씨발로 봐요. 돈 빌리면서 가면서 그러면서 재판하겠죠. 그 재판에 제가 이겼어. 그러면은 채권이 확정돼서 안 됐어. 확정됐죠. 그럼 처분 당했잖아. 내 재산 5천만 날라갔죠. 근데 여기서 강사님 이기셨어. 그럼 가압류는 없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지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걸로 참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가압류구대 경비 가압류구대 경비 쳤죠. 그럼 가압류구대 직접 경비 쳐 못 쳐. 절대 반드시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 그 채권이 확정이 돼야 돼. 네가 정말 강사한테 어쩜 빌려줬냐? 아, 빌려줬다니까요. 강사님 너 나와봐. 너 빌렸냐 안 빌렸냐? 아, 뭐 빌려 어쩌고 해 재판에 제가 이겼어. 그럼 채권이 확정됐죠? 그래서 그 판결을 경비 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이 시점에 해야지. 이미 내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와서 그 가압류가 확정되면 내 재산이 날아갔잖아. 처분됐잖아. 확정이 안 됐을 때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 확정이 안 될 때는 가압류는 말 그대로 불확정 채권이. 그러니까 여기는 판결을 받았기 채권이 어떻게 있어? 확정이 됐죠. 그래서 처분시가 된다고. 근데 여기는 잘 보세요. 지금 임의로 제가 우리 강사님 아파트다가 가짜로 가압류 해놨어. 근데 강사님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어.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가짜 가압류가 등기됐어 안 됐어? 아니 신청하니까 됐다고. 그럼 우리 강사님 가만히 있으니까 가압류가 돼버렸어. 그럼 그 가압류 진짜인가 가짜인가요? 재판 안 했죠 아직? 진짜인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 그 이것은 확정이 됐어 안 됐어? 안 돼. 뭐예요? 확정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분이 됐어 안 됐어? 안 된 거예요. 우리 강사님이 이기면은 가압류는 뭐해지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됐죠? 자, 그럼 여기 세무서 압류는? 이거 다 확정. 세무서에 가짜로 압류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때 같아야 되고. 자, 이때는 근저당은 이미 1억짜리 집을 담보로 5천만 원 빌려왔죠? 확정됐어 안 됐어? 됐지. 그래서 이때를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 확정 채권이 확정시만 보면 돼. 확정시만. 그래서 채권이 확정이 됐냐, 그것이 내 재산이 일부 정리됐냐 안 됐냐. 아셨어요? 내 1억짜리 아파트 수지가 근데 5천 설정 5천 날라갔잖아요. 5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처분. 그게 가압류 해놨는데 가압류가 그냥 아직 재판을 안 했어요. 그럼 불확정. 재판했어. 그럼 확정. 그러면 5천 날라간 것이고.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 처분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오직 이 처분시에만 동의하면 됩니다. 처분시에만. 아셨어요? 처분시. 그 전후로 어떻게 됐든 그 전에 어떻게 됐든 안 따지고 오직 언제만요? 처분시에만. 아셨습니까?